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 준비하는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정일 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앞서 해빙을 잠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해빙의 저자이시긴 한데 개명하기 전에 이름을 이정일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운명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운명학 공부를 오래전부터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운명학을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졸업하셔가지고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조금 데이터를 낸 그런 부분들이 현대인들에게 조금 쉽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재운이 강한 부자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 구절 살펴볼까 합니다. 책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주를 볼 때마다 모두 대박이 터진다고 했어요. 한 군데서는 준재벌급의 부자가 될 재운이 타고났다고 했거든요. 물론 대박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예년보다 몇 배를 더 벌긴 했습니다. 그런데 재벌급 재운을 타고났다는데 그런 기회가 오긴 올까요? 고객 가운데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가 될 운을 타고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하지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몰두한답니다. 운명학의 재운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는 바로 재운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운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각자 타고난 그릇의 크기의 차이가 있고 재질의 모양이 달라 재운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이른바 거지사주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의 명의, 타이밍, 재테크 방법 등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실에서 충분한 부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2001년 서강대 경제학과의 남성일 교수는 재운이 부자를 만드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사주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운세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려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만 35세에서 65세의 일반인 1017명을 대상으로 학력,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재운이 강한 사람, 보통인 사람, 약한 사람 등 세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 가운데 하나는 45세 이상 직장인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 최대 39%까지 돈을 더 번다는 통계치였습니다. 그러나 운명학 전문가로서 보기에 이것은 최저치일 뿐 만약 타고난 재운을 장기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그 결과는 300% 이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 5,000명의 재운 통계자료 정리. 제가 이전에 재운에 관한 사주를 공부할 때 선생님과 약간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사주의 재운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사주는 재벌 사주다. 볼 것도 없다. 재벌이라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수백억 원대에서 수천억 원대라면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100억 원대 부자와 300억 원대 부자는 사주가 다르던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제 집요한 질문에 선생님께서 언짢아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궁금증이 풀렸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운의 통계학을 적용해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결심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빅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마이닝을 운명하게 활용해 본 것입니다. 우선 사주가 분명한 국내외 재벌 및 준재벌, 성공한 전문가,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가 등의 재운에 대해 사주와 관상 등 여러 운명학적 방법론을 동원해 통계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자산가들의 개인 자산을 기준으로 각자 재운의 성격과 전개 과정 및 특징 등을 분류한 척도도 만들었습니다. 우선 부자들은 자수성가한 사람과 재산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 나누었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보유한 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높은 사람, 현금 비중이 높은 사람,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람 등등으로 분류한 다음 가능하면 각각의 비율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동업자 운, 배우자 운, 부하 직원의 운 등 인복과 재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사주를 가졌는데 자산가가 아닌 사람과의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산가 5,000명 정도의 재운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드는데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운이 바뀜에 따라 그들의 재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든 통계 자료를 보면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도 10억 원, 30억 원, 50억 원,
80억 원, 100억 원대 부자들의 재운, 즉 그릇의 크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수백억 원대는 100억 원, 200억 원, 400억 원, 700억 원, 1000억 원대의 부자들이 서로 다른 재운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1000억 원대 이상, 1조 원대까지는 3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지만 이를 통해 재운에 대한 과학적 분석력과 함께 운명학적 통찰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자산가들이 부를 축적하는 데 활용한 재운의 특성을 추출해 과학적인 재운 활용 모델을 만들었답니다.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경영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운에 대해 상세하고도 완벽한 판단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명리학이나 자미두수 등 수천 년 전의 전통적인 사주풀이만으로는 사람들의 재운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같은 재운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사례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운명학이 정립되었던 고대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재운 가운데 자본 등 금융의 역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재테크의 방법도 다원화되었으며 비즈니스 관계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재운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움직임에 따르는 시계열적 분석을 해보면 2000년 이전에는 10년, 2000년 이후부터는 5년 단위로 재운을 상승시키는 인자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부자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우선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나 기사에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타고난 그릇의 크기와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따라 부자들의 공통점은 각각 다른 모습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다만 제가 축적한 운명학적 데이터에서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은 다음에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돈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나는 충분히 돈이 있다. 당신은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돈은 사회경제학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면서 작아지거나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기도 한답니다. 재운이 약한 사람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자신감과 인내,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돈을 쓸 때도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듯 한답니다. 돈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고인 물을 퍼내 쓰다 보면 자연히 불안해지지요. 이러다 물을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의 돈이 없음에 불만을 터뜨리지요. 이처럼 재운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에 매달리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할 뿐입니다. 반면 재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든답니다. 돌고 돌아 돈이라고 했던가요? 적절한 투자를 통해 돈을 내보내는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의 순환에 따르는 재운의 활용법입니다. 따라서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쁨으로 돈을 쓰며 그렇게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돈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맹자는 항산이면 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이는 재운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2번째, 세상에 대해서 재운이 강한 사람은 피해의식이 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인 에반 슈피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24세의 나이에 인생이 공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는 반면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의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불운한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짓눌린 행운은 제대로 한번 날아보지 못한 채 날개가 꺾여버리고 말지요.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우선 현실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장에 나설 수가 없답니다.
일단 경기장 안에 들어선 다음 그곳에서 당신이 타고난 재운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세 번째, 인간에 대해서. 재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겠지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수성가로 준재벌의 위치에 오른 고객이 선생님, 믿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별로 없어요. 라는 말로 제게 세상살이의 어목함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따뜻한 인심이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답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재운이 강한 부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뒤에 나오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눠서 분석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디테일한 자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돈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